어떻게 보셨어요? 이야기는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 이 정도로까지 극적으로 만들 줄 몰랐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 자체가 페말스가 이제 딱 들어왔어. 페라리 회장하고 눈 마주치면서 회장이 의미심장하는 표정을 지었잖아. 그게 어떤 의미일까? 약간 탐낸 것 같아. 탐냈다. 포드는 여전히 무시하는데 엔초 페라리가 드라이버 출신이잖아요. 마음에 드는 후배. 옛날 내 전성기일 때 뭔가 그 피클을 저는 그냥 존경을 보낸 것 같아요. 니들이 짱이다. 햇말스가 달리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자신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얘네들이 진짜 칼을 갈고 나왔긴 했구나. 엔초 페라리도 레이싱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런 상대를 보는 표정도 있지만은 사업적으로 한 사업체의 페라리라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일단 역사적으로는 포드가 당시에 경영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이건 사실 리 아이아코카가 주도한 게 제일 큰데요. 그 당시에 머스탱이 등장한 것도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할 만한 차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페라리까지 인수하려고 들었죠. 영화 속에서는 좀 극적으로 페라리가 인수 직전에 거부한 걸로 나오는데요. 페라리가 포드의 인수를 거절했던 거는 사실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걸 거절한 게 제일 컸습니다. 페라리는 상당히 독특한 회사예요. 다른 회사는 차를 팔고 얻은 수익을 갖고서 레이스를 나가는데 페라리는 레이스 나갈 돈을 마련하려고 차를 팝니다. 정말 이거 완전 다른 건데 진짜. 예, 사실. 걔네들은 레이스 나갈 수 있으면 아마 차 안 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조항에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는가. 페라리 차 대시보드에 꼭 그 F1 우승 연도가 붙어있거든요, 걔네들. 근데 요즘은 근데 그게 안 붙어있어요. 우승한 지도 좀 오래됐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페라리를 한 대 사면 꼭 F1 티켓을 줬어요. 진짜요? F1 티켓에 비행기 왕복권에다가 헐. 호텔 머무른 비용, F1 관람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국내도? 국내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꼭 그랬어요. 창업자 엔초 페라리에 대해서 레이싱에 대한 그런 열정?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레이싱 DNA를 판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그 당시에 포드하고 페라리하고 업계 상황. 포드가 그때 별로 좀 경영이 안 좋았죠, 그때. 그렇죠. 상황이.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포드가 돈이 좀 딸린 게 GM이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GM이. 얘네가 아마 물량 공세를 했어요. 후발주자니까 더 싸고 라인업도 더 많이 더 버리고 선택지를 너무 많이 좀 버린 거죠. 그래 놓으니까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포드 하다가 딱히 뭐 우리가 막 원하는 모델도 없고 그때 당시 다 패밀리 세단 이런 것만 뭐 타고 이럴 그렇죠. 때니까 네. 그래서 오죽하면 영화 속에서 포드 회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쇠보라 임팔라한테 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또 상징적인 의미였네요.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머스탱을 만들고 페라리를 사려고 했던 거죠. 영화 속에서 보면은 쉘비가 나오고 드라이버인 켄 마일스가 나오고 그렇죠. 사업주로 보면 이제 엔초 페라리하고 포드 2세 예. 그리고 잠깐 리아이 코커가 나오고 마케팅 담당으로 그렇죠. 요 5사람에 의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심이 되는 캐롤 스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사람은 원래 레이서였는데요. 지병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레이스를 못한다는 말에 따라 은퇴를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장사 수완도 끝내줬어요. 영국에를 들렀다가 AC라는 회사에서 차체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얹을 엔진이 없었어요. 엔진은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줄 테니 이 차체를 갖다가 팔아서 보내라. 그리고 포드의 엔진을 얹어서 파이죠. 그게 바로 영화 속에 나왔던 스웨이비 코브라. 맷 데이먼이 항상 타고 다니는 걸로 나오죠. 그게 쉘비 코브라예요? 예. 나 그 차 쉘비 코브라 아닌 줄 알았어. 쉘비 코브라고 하면은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 파란색에 흰색 스트라이프 그럼 라인이 나왔으니까 그 라인을 왜 그었는지 아시나요? 멋지라고 강렬해 보이라고 땡, 차 길어 보이라고. 길어 보이라고. 땡. 레이스카를 개발할 때 영화 중간에도 보시면 에어로다이나믹을 체크하겠다고 스카치 테이프를 실 붙여가지고 테스트하잖아요. 레이스카의 움직임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얘가 어떻게 꺾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직선을 흰 줄 두 줄 딱 긋고서 코너에서 차가 이렇게 저렇게 꺾이는구나 하고서 그걸 보면서 세팅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던 게 그 멀리서 봐도 언더스티어인지 뭐 오버스티어인지 그런 것도 좀 보고 확실하게 나오게. 이렇게 코브라를 만들어서 돈을 만진 캐롤 세이비는 영화 속에서는 좀 극적입니다만 어쨌든 우연히 GT40 프로젝트를 주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 어디에서 만들어 온 차예요. 미완성인 상태로 갖고 와서 포드 쪽에서 제대로 완성을 시킨 건데 포드가 페라리를 꺾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죠. 돈을 완전 쏟아 부은. 예. 그래서 우엔들이야? 르망에 출전한 차들은 대부분 우엔들. 영국만 우엔들이었는데. 아니에요. 영국만 우엔들인 게 아니고 과거에는 대부분 우엔들이었어요. 왜냐면은 마차에서 기회인 하기 때문에 마차에서 마분을 주로 오른쪽에 앉았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찍 휘두르는데 왼쪽에 앉아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맞으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운전대도 우엔들. 대부분 오른쪽에 썼어요. 캐롤 실버는 그렇다 치고 예. 켄 마일스는 캔마이스는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 레이서 겸 정비공으로 활약을 했어요. 그러고서 GT40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지? 술은 뭐 같이 레이싱하는 대회에서 붙었던 적이 있나요?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단지 세이비 코브라 레이싱팀 소속이었어요. 성격도 영화처럼 저랬고. 개떡 같았습니다. 성격이 그지 같다는 게 나왔어요. 하기는 뭐 레이싱하는 애들이 좀 한가닥 해가지고 불같긴 하지. 지금은 F1 레이서들만 봐도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하고 철저하고 감정 요즘은 컨트롤 또 잘 해야지. 영업자라는 애들이 F1 드라이버들 실력은 고만고만한데 뭐 해밀턴이라 해서 특출나고 이런 건 아닌데 얘가 이제 메르세데스 같이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내가 스폰을 많이 끌어올 수 있고 그런 스타성 것도 있고 잘 그거를 보고 된 거기 요즘은 때문에 프로 레이서이기도 하지만 프로 비즈니스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뭐 고집 있고 이런 애들은 아예 F1 드라이버 리스트에 오를 수도 없어요. 걔는 이해관계 너무 많기 때문에 영화에도 나오죠. 너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해줄래? 했대 말 잘 듣고 딱 스타성 있는 애들. 이번에 은퇴한 알론소가 F1 레이서 시절에 왜 포도 바꿔가지고 슈트 입고서 포도 캐고 앉아있는지. 그러니까 F1 선수들 가끔씩 보면 이상한 광고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영화 속에 보니까 캐롤 셸비가 자기네 피트에 있다가 자꾸 페라리 피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장난도 치고 너트 하나 떨어진 거 보고 그거 굉장히 난리 나잖아 진짜. 원래 피트에서 이동은 못하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요즘은 엄격하게? 있을 수가 없죠. pit에서 이동은 못하게도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포드 피트하고 페라 피트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대요. 아, 실제로는? 실제로는. 네. 그래가지고 장난칠 시간이 없는 거지. 상대편 페라리의 드라이버는 유명한 사람이었네. 그 친구의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영화상에 나온 그 페라리 드라이버 이름이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걔 이름이 디노였는데? 디노는 페라리 아들이고요. 아, 그치. 페라리 아니지. 페라리 아니지, 디노 아니지? 디노야? 디노 아니었지? 이름 좀 뭐였어? 제대로 좀 하세요. 걔 이름 뭐였지? 그러면 드라이버는 그렇다 치고 차는 그럼 GT40과 레이스 벌렸던 차는 그게 330 P3. 그렇습니다. 330 네, P3. P3 모델인데 양산차는 아니에요, 걔가. GT는 딱 저기 8기통 썼고 미국에다 얘는 딱 12기통 썼고. 그러면은 같은 레이스 조건이 아닌 거잖아. 기통이 다른데. 아니 규정 자체는 충족해야만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기통이 달라? 보니까 출력에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출력만. GT40이 8기통 7.0에 한 30마력인가? 470마력 그 정도 냈던 것 같고. 그리고 페라리가 420마력. 걔도 그 정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뭐 마력이면 마력 그쵸. 그것만 정해놓고 뭐 몇 기통으로 만드든 그건 상관없다. 영화랑 현실이랑 좀 다른 요소가 있다면 캔마이스가 중간에 르망 24시에 출전을 못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탈락했고요. 그 기어박스 문제 때문에. 그리고 포드의 부사장이 굉장히 방해를 한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로는 그렇게 방해할 생각도 없었고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세대가 나란히 들어오도록 하자 뭐 그런 진행이 되는 줄도 몰랐고 캔마이스를 그렇게까지 배제한 적은 없다. 람보르기니도 페레르한테 한번 호되게 까였죠. 모욕당해가지고 원래 트랙터 만든다고 해서 했더니 아이씨 나도 슈퍼카 만들어 그래서부터 시작된 거 맞아요? 완전 뭐 팩트는 찾아갔다. 그리고 그 람보르기가 화가 났다. 이건 팩트고. 근데 이제 이게 람보 측에서 말하는 거랑 페라리 측에서 말하는 게 좀 다른데 람보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 트랙터를 자기가 많이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 많이 샀어. 근데 문제점이 있어. 메카니적으로 이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 저 부분이 잘못됐다. 꼬치꼬치 따지면 감히? 지금을 따지면 되게 피곤한 그거지 고객이지. 똑똑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더니 네가 뭘 알아. 이 트랙터 멘트도 만들고. 성깔 돌았거든요. 네, 또 승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너한테는 안 팔아. 안 줘. 아니, 안 팔아. 안 팔고 듣지도 않을 거야. 어.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목표는 딱 하나다. 네 차보다 딱 진짜 시속 1km 더 빠른 차 만든다. 실제로도 람보가 보면 최고 시속은 항상 조금이라도 더 빼요. 그러니까 랩타임은 뭐 질 때도 있고 뭐 업체도 있죠. 어떻게든 최고 최고 시속만큼은 꼭. 요새 이제 현대가 N 브랜드도 하고 WRC에서는 숨겼다가 지금 다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그렇죠. 하잖아요. 포드 페라리를 보면서 포드의 그때 상황과 지금 현대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굉장히 좀 오버랩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대가 만약에 포드처럼 페라리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현대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내가 정의선이라면 과연 뭘 살까를 생각해봤어요. 살 게 딱 있더라고. 뭐야? 제기어를 산다. 제기어가 얘네들이 슈퍼카 만드는 데는 도맡은 애들이에요. 컨셉카지만은 그 CX75라고 해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예요. 다들 양산 좀 해달라고 돈 들고 찾아갔는데 결국 제기어에서 양산을 못했지. 만약에 정의선이 이때 돈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분명히 나왔다. 아니 그 뭐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나와서 뭐 수익이 나야지. 그거 수익 기대하고 하면 안 되지. 수익을 현대차에서 뽑고 이거는 이미지 메이킹용이라니까? 저는 무조건 에스턴 마틴. 일단 디자인이 이쁜 브랜드여야 된다. 디자인 같은 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뭐 받고는 있지만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영향 받는 것보다 산하에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들이 말 안 해도 그렇지, 그 영향 그게 더 뭔가 이게 소비 욕구를 막 촉진시키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은 저 이상한 상황 오건 말건 뭐 관심도 없어.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말 그대로 그렇죠. 그 같은- 회사가 같은 라인에 딱 패밀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현대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 고급스러운가? 모터스포츠 헤리티지잖아요. 에스턴 마틴 지금 레드불 그 아직 스폰하고 있나? 레드불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F1에도 에스턴 마틴을 샀으니까 또 발도 디디고 PPL은 확실하잖아요. 걔는 어차피 또 제임스 본도 확실히 나올 텐데. 그럼 뭐 악당차로 제네시스 나올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악당차로 제네시스 나오면 한 번에 부서질 것 같아. 현대 자동차가 과연 지금 WRC 외에 레이싱계에 진출을 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거든. 일단 WRC 외에 WTCR 출전하고 있죠. 그리고 WTCR에 이번에 전기차 버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출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쯤에서 현대차가 아예 미래를 가고 싶다면은 포뮬러 2에는 꼭 진출해야 된다고. 포뮬러 2 어떻게 생각해? 저 생각은 비슷하고요. 포뮬러 2를 나가야 된다. 근데 또 플러스 뭐 해야 되냐면 현대 자체가 드라이버를 양성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화 포드 페라리 보면서 느낌적 소감 한마디씩. 저는 길게 하지 마. 길게 하면 혼내줄 거야. 포드를 다시 봤고요. 그리고 포드 코리아가 반드시 포커스 GT40 등 고성능 모델들을 풍부하게 수입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드 GT도? 역시 영화는 미국 영화다. 옛날에 분노질주 보면 차 달리는 씬들이 좀 어색해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진짜 잘 찍었어. 네, 정말 리얼하고 그리고 팔기통 사운드를 어디서 따왔는지 사운드는 완벽했고 뭐 영화는 또 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좋았던 게 분노의 질주 1편 보고 나서 자동차용으로 소름 돋는 영화는 이번이 또 처음이었다. CG로 하는 것들은 너무나 질려가지고 그쵸, 네. 이거는 정말 보니까 차를 몇 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달리면서 네. 찍으니까 정말 CG 없이 실감나는 그 영화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영화가 있으면 또 보고 떠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끝내고 우리 갑시다. 예! VOD 사지 말고 VOD 사주면 그냥 블루레이를 사야지.